자, 296번, 297번 이거 싸그리 묶어서 문제 보시면 Z1000 구하라, Z50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구한다? 규칙 찾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Z1, Z2, Z3, Z4를 직접 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신 다음에 반복되는 놈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기를 찾아서 문제를 푼다. 이게 끝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거는 근성의 문제예요. 근성의 문제. 그래서 혹시 내가 선생님 저 주어진 조건 해석을 못해서 Z2를 못 구하겠어요. 그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해줄게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296, 297 문제 형태를 보자마자 규칙을 찾는 거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이건 딱히 아니에요. 자, 298번 갑니다. 298번. 자, 298번 문제 읽어보시면 컴퓨터에다가 복소수를 입력하면 그 복소수에다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출력된다라는 거지. 컴퓨터에 넣어버리면 얘가 곱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는 얘를 보는 순간 이게 뭐라고 보여야 돼? 마이너스 i라고 보이셔야 되죠. 맞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놈 마이너스 i라고 보이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해석해봐. 컴퓨터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i를 곱한 놈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아, 컴퓨터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i를 곱한 놈이 나온다. 자, 그럼 이때 어떤 복소수를 입력하여 22회 반복했대요. 자, 그럼 어떤 복소수를 입력한 다음에 22회 반복하면 마이너스 i를 22번 곱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옵니까? 근데 그때 걔가 뭐가 나왔다? 2 마이너스 i가 나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z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z는 i의 22제곱분의 2 마이너스 i 뭐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넣었더니 얘를 곱했다. 아, 한 번 넣으면 마이너스 i를 한 번 곱하는 거구나. 또 넣으면 마이너스 i를 또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300번, 301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번. 자, 일단 실수문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 체크할 거고요. Z-Z바가 2i고요. Z의 세제곱 마이너스 Z바의 세제곱이 22i일 때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을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봐봐.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하라. 이거 무슨 문제 같아? 곱셈 공식 문제 아니니? 곱셈 공식? 바로 곱셈 공식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요걸 가지고 요거를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Z-Z바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Z의 Z바의 Z-Z바 이렇게 곱셈 공식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2i니까 계산해 주시면 8i 세제곱, 즉 마이너스 8i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3배의 Z의 Z바의 얘가 2i니까 어쨌든 이런 틀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주어진 얘가 22i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Z, Z바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정리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8i 더하기 6i 곱하기 Z의 Z바 이렇게 되고요. 얘가 22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가 22i면 여기서 얘가 30i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맞아? 그럼 Z, Z바가 뭐라는 얘기야? 5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Z, Z바는 5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요걸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으려면 Z-Z바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Z 더하기 Z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그럼 또 곱셈 공식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Z 더하기 Z바를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헷갈리면 X-Y가 요거 XY가 요거일 때 X 더하기 Y 구할 수 있잖아. 됐니? 자, 그래서 Z 더하기 Z바의 제곱은 요거를 제곱하시고 그냥 곱셈 공식이란 얘기예요. 더하기 4Z Z바를 하면 돼요. 자, 계산해 주시면 요 놈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얘가 5였나? 네, 5였죠. 그럼 거기다가 20해서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Z 더하기 Z바의 제곱이 16이니까 얘가 뿔마 4예요. 뿔마 4.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는 문제를 보면 Z의 실수분이 양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얘를 A 플러스 BI, 얘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해보면 얘가 2A가 되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주어진 얘가 4고요. 얘가 2i니까 답은 8i.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301번 갑니다. 지울게요.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풀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다시 풀어보세요. 자, z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라고 나왔고요. w를 z 플러스 1분의 2의 z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w 값을 구하라. 자, 여기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z 더하기 1분의 2z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물론 풀 수 있지만 너무 더러울 것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켤레가 나왔으니까 켤레의 형태를 활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서 z를 바로 갈 게 아니라 w가 얘고요. z반을 여기다가 전체다가 바를 붙인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전체에 바 붙이면 여기 바 붙고 실수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 바 붙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다가 이거 곱하고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z 더하기 z반은 간단한 놈이고 z 곱하기 z바도 간단한 놈일 테니까 이 형태를 활용해서 답을 낸다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노가다를 떼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대입해서 노가다가 아니라 켤레, 통상 켤레의 형태를 활용한다라고 되는 거죠. 켤레는 무조건 합하고 곱을 활용한다. 이렇게 합하고 곱을 활용한다. 물론 대입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따라오니 그래서 이 문제는 켤레를 활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307, 310 이렇게 갑시다. 자, 307, 310 이렇게 갈게요. 자, 307 z4제곱이 음수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네. 자, 이렇게 있고요. 디귿 z 더하기 z바가 4이면 z바가 8이다라고 나왔네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z4제곱이 음수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z제곱이 순호수다라고까지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z제곱이 순호수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발을 붙여봤자 얘도 순호수가 맞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복소수에 대해서 절대적인 풀이 그놈을 a 더하기 bi라고 하고 정리하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얘가 순환수라는 거를 이렇게 둘 게 아니라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제곱했을 때 순환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걸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 이렇게. 근데 얘가 순허수란 얘기는 요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다는 얘기고 얘가 의미하는 건 a하고 b가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가능한 z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bi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a가 b니까 z는 b 더하기 bi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거를 제곱해야지 순허수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전 니은 읽어봅시다. z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다. 요놈의 실수부는 마이너스 b고 허수부는 b죠? 틀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z 더하기 z바가 4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다고 뭐인지는 몰라. 1번일 때랑 2번일 때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z 더하기 z바를 해주시면 z 더하기 z바를 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는데 얘가 4니까 b가 마이너스 2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z 더하기 z바를 하면 2b가 나오는데 얘가 4니까 b는 2인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z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2-2i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2를 넣은 z는 2 더하기 2i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놈에 대해서 요거하고 z바를 곱하면 요거하고 이걸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8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가 z일 때 이거하고 z바를 곱하면 똑같이 8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케이스 모두 답이 되니까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까지 맞춰야 돼요. 시험에서. 근데 빨리 맞춰야 돼요. 빨리. 땡기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310번 갑시다. 310번. 지웁니다. 자, 갑시다. F1부터 F16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F1부터 F16까지를 여러분들이 써볼 수밖에 없는 거야. 쓴 다음에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것도 힘이야, 힘 얘들아. i 마이너스 2i 제곱이 나오고요. F1입니다. 자, 1을 대입하면 2배의 i 제곱 마이너스 3배의 i 세제곱이 나오고요. 3을 대입하면은 3배의 i 세제곱 마이너스 4배의 i 4제곱을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마지막까지 써주시면 16을 대입하면 16i 16 마이너스 17i 17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너네가 웃긴 게 뭐냐면 요거 안 주고 요거 구하라 하면 푼다. 아둥바둥하면서 푼다. 근데 요렇게 한 단계만 건너가면 내가 못 푸는 문제 이런 거 안 풀어. 그걸 느껴야 돼. 다시 이렇게만 나오면 너네가 막 계산하면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건너서 하면 안 푼다고. 풀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되니? 자, 이거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지워지죠? 지워지죠? 맞나요? 또 지워질 거라고요. 오케이? 마지막까지 써보면 여기까지도 지워질 거라고. 여기 마이너스 16i 6제곱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놈과 맨 뒤에 있는 놈만 남겠다라고 규칙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답은 i 요거는 마이너스 17i로 답은 마이너스 16i가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314번 정리되나요? 314, 315 이렇게 갈게요. 쉬웁니다. 가연아, 집중해서 보고 있나요? 네. 자, 봅시다. 자, 1 더하기 i를 n제곱 했을 때 2의 n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네요. m하고 n은 100이하의 자연수.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본 순간 저걸 몇 제곱하고 싶어야 돼? 유리야! 정신 차려. 지금 뒤에 서서 하세요. 요거 보면 몇 제곱해야 돼? 제곱하고 싶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왜 제곱하면 간단한 놈이라고 먼저 보이셔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1 더하기 i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곱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얘를 먼저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제곱하면 실제 뭐야? 이 i가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나는 2의 거듭제곱이라는 형태를 끄집어내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이놈을 또 몇 제곱을 해야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는 거야? 4제곱. 왜?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끄집어내셔야 되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맨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2의 거듭제곱 되려면 이걸 또 4제곱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여기 i가 깔끔하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4제곱 해버리면 얘가 2의 4제곱, 즉 16,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m도 크기라고. m도 크게 하고 싶어. 맞아? 그러면서 100 이하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몇 제곱까지 되는 거야? 8의 배수인 96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놈을 12제곱해서 96제곱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므로 1 더하기 i의 96제곱은 이게 48제곱이 된다. 즉 가장 큰 m은 96, 가장 큰 n은 48. 96 더하기 48을 하니까 답은 144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319번. 네, 자, 319번 갑시다. 315도 있나요? 315. 315, 319 하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시험 범위가 부등식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현영외고밖에 없고요. 나머지 학교가 이제 고차 방정식까지냐 2차 함수까지냐 이렇게 나뉘거든. 어쨌든 여기 2차 방정식 복소수 이쪽을 좀 잘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 들어가면 2차 함수까지 좀 심화 많이 해놓고 그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요놈들 보면 분수 꼴 보기 싫잖아. 맞니?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말고 일단 규칙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여기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하고자 선생님은 여기 양쪽에 i의 4제곱을 곱해볼게요. i의 4제곱. 그럼 i 4제곱 곱하면 얘가 사실은 i 세제곱으로 보이고 얘는 마이너스 i 제곱으로 보이고 맞아? 얘는 i로 보이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보인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더하기 i 5제곱분의 1 마이너스 i 6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네. 즉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쨌든 4개씩 묶으면 이런 형태가 반복될 텐데 언제 1-i의 형태가 나오는지를 체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300 이하의 n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 이렇게 자, 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게 12개 있다, 뭐 13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구할 때는 이런 게 몇 개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요놈의 값을 먼저 찾잖아. 맞니? 일단 이놈의 값을 먼저 찾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i 더하기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즉 값이 0이 나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4개씩 묶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4개씩 딱 나눠 떨어질 게 아니라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몇 개가 남아있어야지 이런 형태가 나오나요? 2개. 오케이. 1개가 남아있으면 얘만 나오고 2개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3개 남아있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얘는 2개가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4개씩 묶은 다음에 2개가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 말은 이 n이 4개씩 묶었을 때 2개가 남는다.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아요? 4n 플러스 2라고 잡을 거면 학교 시험에서는 n은 0 이상의 정수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n이 0도 꼭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또는 4k-2라고 잡으시면 k는 자연수 이렇게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감점이 없을 거예요. 2부터 된다고. 2부터. 여긴 0 대입한 것부터 되고 여긴 1 대입한 것부터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니? 어떤 게 편한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왔다 갔다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n에다가 0을 대입한 것부터 몇을 대입한 것까지 되는 거야? 74까지 된다. 여기 75를 대입하면 302가 나와요. 0부터 74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0부터 74까지 가능한 거니까 개수는 75개가 된다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면 여기 1부터 몇 가지 가능한 거야? 1부터 75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75개가 나온다. 개수는 저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요. K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잡은 거예요. 4로 나오니까 이 인수를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머지가 두 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19번 가면 되죠. 319번. 지웁니다.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게 저번에 과제를 안 해와서 잘 안 해와서 과제를 했는데 이게 막혔네 라면서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데 다시 꼼꼼하게 좀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저번에 좀 제가 안 나왔던 문제들이 많네. 자, 요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만족하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음수면 되고 얘도 음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풀고 쉽게. 하지만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등호가 붙으면 여기 0 대입해봐. 그럼 0 나오지. 여기도 뭐 나와? 마이너스 0이잖아. 등 붙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등호 붙어도 마이너스 튀어나와도 된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 등호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x-5가 음수고 x 플러스 6이 양수면 되지. 근데 등호 붙어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긴 등호 붙으면 안 된다. 이유는? 오케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맞아. 하지만 여기 0이 돼. 여기 0, x가 마이너스 6이면 좌변 0, 우변 0 말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기도 0이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연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시면 5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려면 뭐 한눈에 보셔도 되고요.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6부터 5까지를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5는 대충 여기 어디가 있겠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되나요? 이거 잘못 그렸죠. 자, 이거 둘 다 웃으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x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될 텐데 아마 세 개 하면 틀릴 거예요. 왜 틀릴까? 틀린 이유는 봐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고 성립하지. 그리고 0이라는 놈은 사실 여기에도 들어가죠. 이 범위도 0이라는 애가 들어가지. 맞아? 근데 우리가 이 범위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도 이렇게 쓴 다음에 공통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오는 게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가끔 엄청 치사한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실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여기를 등호를 빼 그냥. 등호를 빼. 그 다음에 각각이 등호가 되는 경우를 따로 조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등호를 일단 빼서 하고 여기 x가 0이어도 되니까 x가 0인 걸 따로 조사하고요. x가 마이너스 4여도 되니까 마이너스 4인 걸 따로 조사하고요. 여긴 x가 마이너스 6이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6인 걸 따로 조사를 해야지 얘가 실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등호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등호 빼고 하고 각각에 대해서 0이 되는 경우를 따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답을 내보시면 이렇게 하면 실수가 많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써놔야지. 319번은 0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x는 따로 조사. 이렇게.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쉬는 시간 충분히 줄게 얘들아. 자, 얘는 x 더하기 6이 양수고 x 마이너스 5가 음수여야 되니까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애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즉 x는 마이너스 5 하나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 하나가 보인다. 네, 이렇게요. 네, 다시 따라올까요? 그 다음 0인 경우를 따로 조사하는 거야. 좌변 0이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 좌변 0, 우변 0 나오니까 답이 되지. 여기 0 대입하면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니까 성립하겠죠? 0 더될 수 있는.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여기 0 나오고 0 나오니까 당연히 되겠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여기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니까 답이 될 수 있겠죠? 체크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6 나오면 여기 0 나오고 0 나오니까 당연히 맞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음수 나오고 음수 나오니까 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경우를 따로 조사해 주셔야지 사실은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0이 되는 x 따로 조사 그리고 실수주의 써놔야지 시험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거 구했을 때 성립을 안 할 때도 어? 그거 구했을 때 성립이 안 돼.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됐나요? 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고요. 천천히 먼저 정리 좀 해보면 일단 주어진 얘가 중근을 간다고 했습니다. 중근 알파를 갔는데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x-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됐니? 그럼 일단 식이 먼저 나올 텐데 첫 번째 식은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가 나옵니다.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자, 그럼 마이너스 2알파랑 마이너스 2p가 같으니까 알파는 p랑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q는 알파 제곱이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아래 식을 한번 보면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마찬가지로 끄집어낼 수 있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p 그리고 알파 베타는 3분의 q-5p 더하기 3이다 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알파, 베타, pq 문자 4개, 식 4개니까 여기서 연립해야 된다.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알파가 p라고 알고 있고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 베타니까 알파를 p라고 바꾸기보다는 p를 알파로 바꿔서 알파를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지. 이 말이 동의하나요? 그래서 p 대신에 알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p 대신에 알파를 넣어버리면 3번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베타는 알파를 옆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다라고 충분히 바꾸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4번식도 한번 바꿔보면 4번식이 알파 베타는 q를 알파로 바꿀 수 있고 p도 알파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따라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 요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아마 걔가 뭐 저번에 누가 질문했는데 알파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323번 갑니다. 323번. 지웁니다. 지워도요? 이렇게 마트에 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때 올바른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베타를 뭐라? 자, 봅시다. 323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323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유형이라고 써놓을까요? 유형 근을 잘못 본 근을 잘못 본 거에 대한 유형인데요. 근을 잘못 본 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아마 두 번째 유형은 뒤에 가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근을 잘못 본 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좀 그런가?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 이렇게 가자. 합, 곱, 이용.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겠니? 미리 조금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할게. 유형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주어진 이놈에 대하여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썼대. 자, 그럼 어쨌든 이놈의 근을 잘못 구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한 근이 a분의 b 플러스 루트 b제곱 더하기 ac가 나온다는 얘기고 나머지 한 근이 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더하기 a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두 근 자체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잘못 간 근 중 한 근이 1 더하기 i래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i란 얘기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a, b, c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편립의 1-i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말은 이 두 근이 하나가 1 더하기 i고 하나가 1-i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1 더하기 i야? 당연히 i는 여기서 나오겠지. b는 실수니까 루트 i는 요놈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i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1-i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막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과 곱. 또는 혈렉은 보이면 맨날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 두 근을 더합니다. 자,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해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지워지지. 맞니? 그래서 a분의 2b는 두 근의 합 두 개 더해 2다라고 나와서 양쪽에 2로 나눠서 a는 b다라는 놈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근의 곱을 구합시다. 자, 두 근 곱 구하면 분모는 a제곱이 나오고 자, 분자는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되지.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요거 곱하면 얘가 2가 나와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2니까 c는 마이너스 2a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거든? 그러면 a, b, c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한 문자로 통일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의 두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놈의 올바른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b도 a로 바꿀 수 있고 c도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이놈을 한 문자로 통일해서 b를 a로 바꾸고 c를 마이너스 2a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양쪽을 a로 나눠버려서 주어진 놈을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에서 뭐 한 근이 마이너스 2, 1 나오니까 대입해가지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는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조금 봐줘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331번 갑니다. 331번.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나왔거든. 두 근의 차. 그러면 두 근의 차가 의미하는 건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근데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쓸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쓰고 가면 두 근의 합은 5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a 더하기 4. 즉 1 더하기 a분의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요놈을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려면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계산해 주시면 요거 제곱합니다. 그 다음 요거 4배 하세요. 그래서 21 마이너스 a분의 1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뿔마 붙어야 되더라. 뿔마 루트 21 마이너스 a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두근의 차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베타를 그냥 알파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둘 중 하나는 더 클 거 아니니 뭐가 큰 줄 몰라. 오케이? 또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그냥 씌워버리면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근과 길 사이 관계를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이놈을 루트 21 마이너스 a분의 16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럼 양쪽을 제곱하고 이렇게 a 넘기고 상수 넘기고 양쪽에 a 곱하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2로 나눠 답은 a는 3분의 4보다 크고 나왔다 이거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빠른가? 따라하고 있니? 따라하고 있어?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우리는 시험 때는 요거를 언제 합하고 곱을 가지고 이걸 끄집어내 두근의 차 공식 외우라고요. 자, 솔직하게 외우고 계신 분 1명, 2명, 3명, 4명 두근의 차 공식 외우세요 여러분들. 두근의 차 공식. 오케이? 자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 가져가시면 여기 앞에다가 다시 필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외웠잖아요. 그쵸? 두근의 곱은 a분의 c 외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근의 차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워주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을 써버리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만 풀어버리면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한번 써볼까? 두근의 차 공식. 자, 두근의 차 공식 써보면 절대값 a분의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제곱해. 그리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알겠니?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안 돼요. 네? 그 순서가. 상관없어요. 뭔가 두근의 차 여기를 내가 뭐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죠. 네. 차는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이 그냥 씌운다는 것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까지 외워서 좀 이 과정을 생략하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시원히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341번. 네. 왜 똑같냐고요? 네. 왜 똑같냐고? 네. 그래. 자, 봐봐. 주어진 얘는 루트 a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지. a가 루트 안에 들어갈 거면. 그 다음에 여기가 21. 됐어? 네. 똑같지? 안 똑같아? 이렇게 보면 21 a 제곱분의 뭐 16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다른데? 여기 4a 여기가 16a다 이렇게. 잘못 썼다. 이렇게 a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여기까지 대충 써놓은 다음에 이거 풀 거니까 지금은 저거가 이거랑 똑같은 거를 보는 과정이요. 알겠니? 그래서 이번에 차근차근 좀 외워주세요. 자, 넘어가서 341번 갑시다. 341번.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보다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하게. 341번. 자, 좀 전에 봤던 잘못 봤던 유형 중에 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풀었던 323번하고 연결지어서 푸는 게 좋겠죠? 323번 써놓으시고요. 여기다가도 별표 하나 쳐놓고 유형 2가 되겠죠? 자, 유형 2가 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출제율 한 30-4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개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가 나오거든. 너네가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는 완벽하게 좀 더 풀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세요. 자, 일단 이놈에 대하여 이창의 개수를 A를 잘못 봤다. A를 잘못 보.
근데 한근이 2 더하기 아니라 한근 2 더하기 아니라. 자, 그 다음 상수함을 잘못 봄, C를 잘못 봄. 자, 이때는 한근이 1 더하기 3i다. 자, 이때 ax제곱 더하기 이놈의 근, 올바른 근 말하는 거죠. 뭐 이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A를 잘못 봤다라고 나왔어요. A를. 그러면 일단 나머지 한근이 2 더하기 i니까 나머지 한근은 2-i가 되겠고, 여기도 한근이 1 더하기 3i니까 나머지 한근은 1-3i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냐? A를 어쨌든 지금 잘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풀겠냐면 합과 곱을 활용한다고 그랬거든.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다고 그랬거든. A를 잘못 봤어. 선생님 A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로 잘못 봤다고 한번 해볼게. K로. 그럼 내가 이놈을 K라고 잘못 보면 주어진 이놈의 식은 K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요,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두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두근의 합은 4고요. 두근의 곱을 구해보시면 두근의 곱은 5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즉, B는 마이너스 4K, C는 5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아래를 보시면 C를 잘못 봤다고 나와 있는데 C를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기를 좀 먼저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냐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딱 얘기해 줄게요. 얘는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A를 잘못 봤으니까 A를 끄집어낼 게 아니라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낼 거야. 자, 여기는 C를 잘못 봤네. 그럼 여기서 C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얘는 A하고 B의 관계를 어떻게든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좀 풀기가 쉬워질 수 있거든. 그럼 가볼게. 여기서 내가 A를 잘못 봤어. 그럼 여기서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낼 거야. 그럼 여기서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내려면 B가 마이너스 4K이고 C가 5K거든. 이놈들의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B.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B 대 C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대 5다라고 해서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따라와.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5B는 마이너스 4C다라고 해서 B하고 C의 관계를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C를 잘못 봤어. C를. 여기서 C를 잘못 봤어. 이걸 잘못 봤어. 자, 그러면 A하고 B는 정상적으로 본 거지. 즉, 두근의 합은 정상적으로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두근의 합은. 그럼 여기선 두근의 합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 2가 된다. 즉, B는 마이너스 2A다라고 해서 이놈의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똑같아.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야. 즉, 한 문자로 통일해버리면 주어진 얘가 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겠다라는 거지.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자,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고 자, C도 A로 바꿔야 됩니다. C도 A로. 그러면 C를 A로 바꿀 거면 B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C는 마이너스 4로 남으니까 4분의 10, 즉 2분의 5A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C를 2분의 5A 한 문제로 통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A로 나누고 2를 곱해버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그러면 근에 대해서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2분의 5니까 이걸 가지고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오니? 자, 이거 다시 정리. 이거는 거의 풀이를 암기해도 된다.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B하고 C의 관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상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관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두근의 합에 대한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문자로 통일하셔서 답을 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이 문제. 아까 323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시는 분 되셔서 끝나면 자, 342번 이어서 풀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저번에 힌트 줬는데도 잘 안 풀렸나요? 342번 질문자 342번 질문자 없어? 이렇게 없을 때는 보통 가능이던데. 너지? 가연아 이제 너의 패턴을 알았다. 342번 필기지가 있어요? 못 푼 이유? 조금 틀리려고 있긴 한데. 일단 개별적으로 꼭 질문하세요. 342번 써야겠다. 가오는 왜 굳이 정말 왜냐면 질문을 안 하니까 잘. 일단 꼭 가서 선생님이 다시 봐줄게요. 그다음에 자 349번 갑시다. 349번. 이게 뭐야? 뭐야? 선생님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저번처럼 막 한 5분 정도 놀고 문제 풀고 해주고 싶은데 오늘 바빠요. 저희가 언제 놀았어요? 제가 맨날 놀아주는 거예요. 여기 학원 올 때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 맨날 놀아주잖아요. 우쭈쭈쭈쭈 해주고. 아니 기름이 죽이신 건 기억나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349번 합하고 곱이 나왔어. 그럼 저 어떻게 하냐? 만들어요. 뭘요? 식을. 무슨 식을? 2차 방정식을.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에 찌들고 계신 거예요. 합하고 곱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만듦으로써 문제를 푸셔야 된다. 요걸 본 순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선생님 저는 못 만들겠는데요.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나왔는데 여기 아래 힌트가 지금 있기도 해요. 알파하고 이놈의 켤레를 보란 얘기는 켤레인지를 활용해달라는 얘기. 켤레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실근 혹은 혹은 바로 보여야지 얘들아. 혹은 맞아? 그러면 얘가 하나의 혹은 그럼 나머지는 켤레근 이렇게 보여야 돼요.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즉 베타라고 쓸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켤레구나라고. 이유는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놈이 베타예요. 베타. 맞나요? 그 다음 베타에다가 이거 하면 여기 또 알파가 되는 거지. 둘이 서로 어차피 켤레 관계니까. 그래서 기억은 알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베타에다가 바붙이면 뭐예요? 알파겠죠?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니까. 따라오니? 자 여기도 요거가 베타겠죠? 맞나? 맞죠? 그럼 2알파는 2베타 이건 틀렸네.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게 아니니까. 오케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 디귿 요거 저 뭐야? 가은이가 질문했던 342번 저 문제 하나 잘라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야 돼? 얘가 알파로 보여야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7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래? 저 위에 있는 거.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셔야죠. 알파 제곱을 내가 끄집어내려면 근을 구해서 물론 대입하셔도 되지만 그거는 좀 무리수인 거고 제곱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려면 이 알파를 대입한다는 거죠.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은 0이다라는 이 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7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베타가 알파 아니에요?
요게 왜 이거냐고요? 네. 베타가 알파의 클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원음에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괜찮을까요?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50번 갑니다. 350번. 저거 보는 순간 방정식 세워서 더 나아가서 편례인지 허브인지를 확인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Z 더하기 Z바 Z바 349번하고 묶어 350번하고 묶어 이렇게 묶어 뭐야 이거 똑같아. 위에도 합과 곱을 준 거고요 아래에도 합과 곱을 줬더라고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편이라고 쫄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주면 합과 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2차 방정식 세워야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니까 이거 뭐예요? 오메가. 보이시는 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오메가를 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뭐야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기성문인가? 그 세제곱 하나는 그거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지 말라는데 시험에 안 된다는 얘기는 텐데 그냥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상한 거 써가지고 증명은 뭘요? 복소 평면인가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어차피 다 풀려요. 알고 있는 걸 다 풀립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얘가 오메가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메가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 오메가에 대한 식주를 다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놈의 한 근을 뭐 Z, 나머지 하면 Z 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다라는 거. 됐니? 그 다음 얘하고 얘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할 거다라는 거. 따라오세요. 그 다음 요거 세제곱하면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 세제곱하면 1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팁. 저번에 그 오메가 Z를 제곱하면 Z바가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여기서 Z제곱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맞니? 그 다음 여기에서 Z바도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의 특징이라고. 오메가에다가 바를 붙이면 Z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 지금 바만 나와 있는데 바를 지금부터 없애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놈이 Z제곱이다. 요 놈이 Z4제곱이다. 요 놈이 Z6제곱이고 요 놈이 Z8제곱이고 요 놈이 Z10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얘가 Z4제곱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3배의 Z3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배의 Z6제곱 그 다음은 5배의 Z의 9제곱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Z3제곱이 1이죠?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5를 하니까 답은 3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합하고 곱을 보시고 2차 방정식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오메가의 특징을 좀 살려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자, 2차 방정식 듣고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보세요. 자, 일단 얘랑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래. 그럼 만난다라고 나오는 순간 교점이고 교점은 어쨌든 연립이다. 이거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x축이라는 놈을 일단 함수로 바꿔볼까? 그럼 x축은 어떤 함수죠? 이거 408번 맞아요. 3편 아니에요? 406번이네. 자, 그래서 406번은 그냥 생김에 할게요. x축이라는 걸 함수로 바꾸면 y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일단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얘를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두근의 차다라고 바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냐면 내가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의미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의 차다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신다면 두근의 차공식 바로 쓰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근의 차공식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여기가 4가 나온다. 이거 풀면 바로 k값이 나올 것이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를 두근의 차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서 408번 갑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문제 보시고 선생님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칭 축을 주고 있죠. 그쵸? 자, 2차 함수에서 축을 줬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생각합시다. 2차 함수에서 축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두근의 합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x-1, x-5라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놈의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두근의 합의 절반 이렇게. 맞니? 마찬가지로 축을 줬다는 얘기는 두 근을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을 알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축을 본 순간 오케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알파하고 베타의 가운데가 중점이 이다라고 하여 두 근의 합이 4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려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얘가 0이 되는 놈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근이야. 그럼 여기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성립하냐?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 아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야지 성립하겠구나. 즉 3x-1이 3x-1이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가 근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괜찮을까요? 요거 자 그래서 x를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근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알파가 될 때가 0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놈의 두 근의 합 자체를 이놈의 두 근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 즉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요놈의 대칭축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답은 3분의 4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오세요. 넘어갈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2차 함수는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410번 갑시다. 410번.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때 정수 K 합을 구하라.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이 문제를 보면 실근이 1보다 크대. 즉 근의
범위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근의 분리를 의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 선생님이 얘기했다. 근의 분리라고 판단이 들면 외워서 푸는 거야. 한 판 축을 조사한다. 근데 근의 분리임을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는 그 문제가 근의 분리인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못 푼다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건 근의 분리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놈의 첫 번째 풀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한 판 축을 조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두 근이 1보다 크니까 1이 저쪽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판 축을 조사한다. 함수값을 조사하고요. 이놈을 내가 fx라고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값은 양수다라고 해서 함수값 조사하고요. 그 다음 판별식. 그럼 태정아, 판별식은 어때야 되죠? 태정아? 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나요, 문제? 없네. 그거는 없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축. 이 대칭 축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414번 가면 되겠네요. 414번. 유경이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쉬웁니다. 414번 갑시다. F2의 값을 구하라. 자,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 fx는 fm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요 이놈의 두 근 알파 베타의 대비인데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요걸 여러분들이 잘 좀 해석하면 좋을 텐데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거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fm이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놈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일단 이거 괜찮을까요?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에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fx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y는 fm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요.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직선. 얘는 상수야. 얘는 봐봐. m, fm. m이 어딘지 몰라. 얘를 찍어. 그 y좌표에 따른 y는 fm이라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m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좌표가 m, fm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fm은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fm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자, 이번엔 m이 만약 여기 있어. 그럼 얘가 m, fm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y는 fm이라는 직선은 얘가 y는 fm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y는 f1이라는 직선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얘기야. 이거랑 이거. 자, 그럼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y는 f1이라는 얘가 뭐냐면 상수야, 상수. 여기다가 1을 대입한 상수라는 거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실제로 뭐야? 0이죠. 그럼 이 y는 f1이 어디냐면 1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여기 어딘가 1이 있거든. 심지어 여기 대칭축 1이야. 여기가
1, F1이다라는 거죠. 얘는 이놈의 y값을 갖는 상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y는 F1이라는 1이 똑같아. m이 어딘가 있다면 fm이라는 건 x가 m일 때의 y좌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요거의 그래프를 좀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저놈의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제 값을 해석해 주시면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항상 두 개의 식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네. 자, 그럼 m이 여기 있으면 y는 fm이라는 숫자 이렇게 나오니까 교점 두 개 나오지. m이 여기 있어도 교점 두 개 나오지. 언제 교점 두 개 안 나와? m이 어디 있을 때? 꼭지점이 있을 때. 이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니까. 따라오십니까? 즉 얘가 의미하는 이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축이 된다는 거예요. 꼭지점에 X좌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따라오시나요? X는 마이너스 1이 축이 된다.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가조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요 fx의 그래프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했을 때 걔가 1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fx를 구했고 문자 이제 하나인 걸 처리하려면 식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요놈이다라는 거야. 가볼게. 자,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다. 그 다음 F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B. F베타는 베타를 대입하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B. 요놈이 5다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합하고 곱을 가지고 요놈들 처리할 수 있겠죠? 요놈들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걸 처리해버리면 B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의 값을 구하면 fx가 나오고 그에 따라 f1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420번 별표 하나 쳐놓고 y좌표를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공부하세요. y좌표 처리 y좌표 처리하는 법 이렇게 해서 좀 따로 공부를 좀 합시다. y좌표 처리하는 법. 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를 접한다를 가지고 K1을 구할 수 없는 친구는 없어. 판별식은 0 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아마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지금부터 집중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놈에 대하여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K의 범위까지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냐면 얘를 넘겨버려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놈의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의 두근의 합이 의미하는 건 x좌표의 합이고 그때의 두근의 곱이 의미하는 건 x좌표의 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건 그냥 x에 대한 식이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 문제는 y좌표의 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y좌표의 차는 요놈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봐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최고차는 음수, 기울기 음수. 그에 따른 교점이 얘가 x좌표를 x1, x좌표를 x2라고 하면 이 두근 자체가 여기에 따라오는 놈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문제는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y좌표 얘네의 차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y좌표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y를 x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x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써보면 이 y1을 x1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이 y1을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놈의 함수값이잖아. y1은 여기 위의 점이잖아. 어쨌든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 있는 이 y1 자체를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또는 얘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얘를 마이너스 2x1 더하기 k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돼? 다시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fx를 내가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고 하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잡으면 얘가 여기 위의 점이지. 맞아? 그럼 y1은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y1을 x1으로 x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y1을 x로 바꿔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니? 똑같아. 여기에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y1, y2를 x1, x2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y좌표를 x좌표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안 됐어? 됐다고 할게요. 아니 뭐야? 어쨌든 이렇게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 둘의 차는 8인데 왜 같다고 사실 요거요? 네. 그러니까 이 y1, x1, y1이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y2는 x2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알고 있는 거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는 이놈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그냥 시험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y2를 이거를 갖다 쓰고 싶으면 쓰고요. 이걸 갖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y1도 이거 갖다 쓰고 싶으면 쓰고 이거 갖다 쓰고 싶으면 써. 여러분들의 자유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갖다 쓰고 요거를 갖다 쓸게요. 이유는 선생님은 조금 너네보다 문제 많이 풀었잖아. 이게 더 쉽다라는 게 보여. 자 그러면 y2에다가 이놈을 대입하고 y1에다가 이놈을 대입하면 이렇게 바꿔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러면 k가 지워지고 얘가 x2 더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2배의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y좌표를 x좌표로 바꿔버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서 요거 되는 거 혹시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면 어디 놓쳤어? 요거? 요거를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2 더하기 x1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야. 묶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8이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x1하고 x2에 대한 식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이걸 구하던지 또는 이게 또 어떻게 읽혀? 이놈에 대해서 두 분의 차로 읽힌다는 거죠. 두 분의 차. 그래서 얘를 공식을 써주시면 2 곱하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가 8이다. 이걸 풀어버리면 k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려운 게 선생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y좌표를 x좌표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y좌표를 x좌표로 못 바꾸면은 뭐 요거 아, 네. 다 이해가 되는데 계산 부분은 되게 요거 계산은 뭐 직접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냥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거 y좌표를 x좌표로 바꿔야 된다. 이유는 우리가 맨날 x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끝. 계산할 말 없다. 다시 정리해봐. 밑에 거 식이 뭐예요? 요거요? 네. 여기서 두 분의 차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d 두 분의 차공식을 여기서 쓴다는 거죠. 일단 넘어갈게 얘들아. 자 422번 갈게요. 422번
있습니다. 이차함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 뭐가 있고요. 베타를 쌀 겁니다. 하나하나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2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놈을 보면 fx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이 알파 베타를 활용하면 fx에 대한 식을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는 fx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보면 알파 베타가 하나의 근이 되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2고요. 두 배의 x-알파, x-베타 일단 fx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 다음이 어렵다, 얘들아. 다음. 자,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많이 하냐면 gx라는 식을 직접적으로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gx라는 식을. 근데 그게 아니라 gx랑 fx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교점하고 여기는 교점, gx하고 fx에 대해서 두 개의 교점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gx의 식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감마니까 이놈의 근이 알파, 감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gx라는 식을 바로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이 근의 형태를 우리가 활용해서 식을 여기까지 일단 써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gx를 식을 세우면 바로 망가지는 거야.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 식은요, fx-gx는 0. 넘긴 거야, 그냥. 그럼 이놈의 근이 알파 감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fx-gx라는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세우면, 자, 얘가 2차고 얘는 직선이니까 1차지? 그럼 2차에서 1차 빼니까 몇 차? 2차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fx가 2였으니까 최고차항 개수 2고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감마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이거를 안 할 거면 그냥 이 문제는 풀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저거 보면 그냥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각각의 근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들.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하고 fx-gx 형태를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베타-알파가 6이라고 알고 있고 g 감마-알파가 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2가 4라고 알고 있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내가 베타-알파라는 놈을 어떻게든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베타-알파를 활용하면 여기에다가는 베타-알파를 활용할 베타를 집어넣어야겠지. 근데 베타 넣어봤자 이건 0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활용이 안 돼. 여기 보자. 여기다가 베타를 넣으면 여기 베타-알파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베타를 넣어보면 f베타 마이너스 g베타는 베타를 넣으면 2배의 베타-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베타-알파가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6인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베타- 감마는 아나요? 알 수 있죠? 이 두 개를 빼버리면 베타- 감마는 2라고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도 2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냐면
F 베타 마이너스 G 베타는 24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F 베타가 뭐인지를 보면 여기다가 베타를 넣어봐. 그러면 0이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얘가 0입니다. 결론적으로 G 베타가 마이너스 24다라는 걸 끄집어낸다는 거죠. G 베타가 마이너스 24다라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활용할 거리 다 했나요? 쉬웠습니다. 텍스에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합시다. 자, gx라는 식을 세우려면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은 일단 알파, 0을 지나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gx를 기울기는 모르고요. 알파, 0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G 베타가 마이너스 24니까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베타를 대입하면 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4가 나온다. 일단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6이기 때문에 얘가 6이고요. 즉 이놈은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gx라는 식을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활용하지 않은 거 g 마이너스 2가 4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알파 값이 나오고,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정리하면 8 더하기 4 알파가 4가 나온다. 즉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됐니?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베타는 5가 되고요.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감마는 3이 되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F2알파랑 G 3분의 베타 감마 뭐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하니까 fx도 알고 있는 거고요. 뭐 g는 여기다 g는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답을 내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놈의 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가 되겠네요. 얘가 세 번째. gx에 대한 식도 저런 식으로 끝까지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는 좀 쓰리스텝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426번 갈게요. 426번. 쉽습니다. 이거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ht 이렇게 되어 있고요. ht는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t의 합을 알파. ht는 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t의 합을 베타. 이때 알파 베타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GX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천천히 다시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GX 그리기. 자, 그럼 GX를 일단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했을 때는 fx를 그려주면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는 요걸 그려야 돼요. 요거.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 태정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F 마이너스 X. 네, X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이죠. 맞나요? 아, 이 그래프는 Y는 fx를 Y축 대칭한 그래프다라고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바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fx 그래프 그릴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 즉 꼭지점이 2,8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이 2,8이면서 근의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놈이라는 거. 얘가 fx야. 자, 그러면 gx는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양수일 때는 fx를 그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에서부터 양수일 때 이만큼을 그려달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는 f-x, 즉 얘를 y축 대칭한 걸 그려달라는 얘기죠. y축 대칭한 거. 얘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gx라는 그래프를 먼저 완벽히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y축 대칭한 거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2,-8을 이렇게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2,8이다라고 해서 주어진 얘가 gx구나라고 먼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gx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gx랑 y는 t라는 직선이 있어. y는 t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겠대. 자, 그래서 ht가, 즉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자연수의 합을 알파라고 했대. 그러면 y는 t라는 직선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두 개야? y는 t를 오케이. 이때 접할 때 두 개지? 맞니? 그 다음 이때보다 아래 있으면 두 개죠? 교점 두 개? 맞나요? 그래서 이 점보다 아래 있을 때랑 접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점보다 아래니까 이 점을 찾자. 이 점은 이 그래프의 y절편이 되는 거지. 여기가 4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t는 이놈의 y절표. t가 8일 때. t가 8일 때. 그리고 이 4보다는 아래 있을 때. t가 4보다는 아래 있을 때가 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t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8이라는 놈과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이 있다는 거죠. 1, 2, 3, 8. 이걸 더해버리면 알파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ht가 쏟아, 즉 교점이 4개가 되는 t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교점이 4개. 그러면 교점이 4개이려면 y는 t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 이번에? 교점이 4개이려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지는 얘기지.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5하고 6분의 7. 이걸 더하면 베타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gx를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부터 정리하시고 그에 따라 나머지 답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죠? 자, 넘어가서 428번 갑시다. 428번. 지울게요. 저는 오답 끝났나요? 이렇게 있고요. 요거랑 서로 다른 4점.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428번에 해당하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428번에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fx 절대값이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죠.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gx라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먼저 그려주면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접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근이 쉽게 보이잖아.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그립시다.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2, 하나가 4여서 fx는 이런 태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자, 근데 gx라는 놈은 얘는 fx를 접어 올린 거니까 얘가 접어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일단 gx를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색이라는 이 함수는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함수는 주어진 이 흰색 함수를 접어 올린 거, 즉 x축 대칭한 함수지. 맞아? 그럼 x축 대칭한 함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를 함수를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함수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사할까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랑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전체의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래서 gx를 그려놓고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기울기는 1로 고정이야. 기울기는 1로. 근데 k 값이 변함에 따라 k가 커지면 y절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k가 작아지면 y절편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계속 왔다 갔다 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1인 걸 대충 잡아.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여기 하나 나올 테니까. 맞아?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된대? 4개.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겠죠. 그럼 내려오다 보면은 몇 개에서 만날까? 3개에서 만나. 언제 3개에서 만나? 접할 때. 정답. 이렇게 접할 때 3개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셔야 돼요. 이 문제는 4점이지만 학교 시험은 2점, 3점, 4점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럼 3점에서 만난다고 풀려면 이 노란색하고 이거랑 접할 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4점에서 만나려면 이것보다 어때야 돼? 내려가야죠. 그럼 4점에서 만나죠. 4점에서 만나죠.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 지날 때까지. 여기를 지날 때까지. 맞나요? 하지만 이것보다 내려오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내려오면 2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오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접할 때를 구해주시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이 직선과 여기에는 이 노란색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써주셔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 접할 때, 즉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2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얘기는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나와서 k는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놈에 대해서 판별식을 0을 써보시면 정확히 생략할게요. k가 4분의 33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답은 접할 때보다 아래 있고 k가 접할 때보다 아래 있고 k가 저 점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438번 갑시다. 어디네요?
자, 438번에 마찬가지로 이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438번에 별표 3개 쳐놓고 문제 해석 써놓읍시다. 문제 해석.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요거를 잘 읽고 요거를 어떻게 마찬가지로 잘 읽으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 자, 보자. P가 A, B가 있는데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다고 나왔거든. 그럼 P가 여기서 출발해서 A, B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A의 범위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X좌표의 범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계속 읽어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를 찾으려면 이놈에 대해서 근을 찾아야 되니까 수분에 분석합시다. 여기가 6이고요. 여기는 X좌표가 뭐예요? 0이죠? 0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P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A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A의 범위를 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의 최대초도를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2차 함수 이번 우리 내신에서 최대초도 물어보면 무조건 2차식으로 바꾸라고 했어. 근데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는 거야. 한 문자. 그러면 얘를 우리 목표는 이 B를 어떻게든 A로 바꿔나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B를 A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이놈의 Y좌표를 X좌표로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A, B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즉 관계식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라는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위의 점이니까. 이거 따라오니? 그래서 B를 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B를 A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바꿔버리면 A제곱 더하기 4배 이렇게 계산하면 5A제곱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5 이놈의 최대초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즉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초도를 구하라. 단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6까지 존재한다. 됐니? 그러면 최대초도 어떻게 구해?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 아니지. 그래프 그려. 아래 블록 그리고 대칭축 표시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2일 때가 되겠네. 0부터 6까지를 표현하면 0이 여기 있고요. 0부터 6이 더 위에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최대값은 A가 6일 때, 최소값은 A가 2일 때. 대입하고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실제 많이 나오고요. P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X좌표의 범위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한 문자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위의 점이다라는 걸 활용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440번 봅시다. 440번. 지울게요. 이차함수 fx f-1의 f3 f-1 더하기 절대값 f가 0다. 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하여 fx의 최소값. 자, 봅시다. 자, 일단 가족권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자, 가족원에 별표 3개 쳐놓으시고 필기하세요. 2차 함수에서 f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같다라고 줬어요. f-라고 f3이 같다라고 줬어. 그럼 이 말 자체는 대칭 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축을 줬다. 이렇게 먼저 해석합니다. 다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대칭 축을 줬다라고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근데 f-1이 의미하는 건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근데 이 f-1하고 f3이 같다는 얘기는 이놈의 y좌표가 똑같은 여기가 얘가 f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3이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함수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대칭 축을 주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 대칭 축이다라는 걸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FA하고 FA가 같다는 얘기는 이놈에 대해서 대칭 축은 A하고 B의 중점이구나라고 이거를 주고 있다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이야. 일단 저 가족권을 보자마자 오케이, 대칭 축은 2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1이라는 애가 축이 되는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최고차원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칭축 1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인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3은 여기 어딘가 있는 똑같은 높이에 위치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3은 여기 어딘가 있는 똑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나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조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f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f-1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f-1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얘가 이렇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f-1이 f2의 절대값을 씌운 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f-1은 기본적으로 음수고 f2. 자, 그러면 f2라는 것도 한번 찍어봅시다. 자, 그럼 f2라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2의 위치를 찾았어요. 얘가 2, f2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서 2라는 위치를 찍으면 여기가 2가 돼서 2, f2 이렇게 잡힐 것 같아. 그럼 잘 봐야 되라. 일단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끄집어내야 되냐면 f-1은 이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럼 이 f-1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무조건 음수란 얘기야. 무조건 음수. f-1은 무조건 음수란 얘기예요. 자, 그럼 f-1이 음수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x축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x축의 위치. y는 0이라는 직선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f-1이 음수란 얘기니까 여기서는 x축이 얘보다는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이래?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니까 x축이 얘보다는 위에 존재하는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x축이 여기 위에 존재하면 f-1과 이 f2에 절대값을 붙인 거에 마이너스. 자, 봐봐. 이거에 절대값 붙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지. 맞아? 따라오니?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즉 1번은 불가능한 거죠. 따라옵니까? 자, 이해 안 됐어? 전에도 몰랐는데. 전에도 몰랐어? 이해 안 됐어? 자, 다시 이거 파란색 위에 들어가지. 요거? 요거 왜? 그거 거기 그 위에. 아, 요거요? 요건 X축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거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X축은 요거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봐봐. 어떻게 말해? 자, X축이 없고 지금 이놈의 함수값이랑 이거의 절대값의 함수값을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이거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절대값 씌우면. 맞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다시 얘가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럼 이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높이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잖아. 이름이 이런 그래프라면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라면 F-1은 기본적으로 음수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X축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X축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몰라. 자, 그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보면 똑같다. 자, 1번 케이스를 보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과 이놈과 F1을 접어올린 이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다시 내린. 근데 얘하고 얘의 지금 위치가 다르니까 둘은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X축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2번 X축이 저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X축이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게 한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요? 자, 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이 절대값을 해결하고 싶으면 이 절대값은 사실 F2가 양수인 경우랑 F2가 음수인 경우를 조금 나눠서 한번 볼게. 그럼 F2가 양수면 얘는 그대로 튀어나와서 얘가 여기 되는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거는 얘가 의미하는 건 F-1과 F2가 같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F-라고 F3이 이미 같지. 마이너스라고 3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면 3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2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F2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F-1은 마이너스 F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을 일단 요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저 나를 풀었더니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나눠서 보시면 지금 대칭축은 뭐라고 알고 있었죠? 1이라고 알고 있었죠. 여기가 1입니다. 여기도 대칭축이 1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3을 표현하면 마이너스1이 대충 여기 있고 3이 여기 없고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자, 근데 F2가 양수인 상황이고 F2가 양수야. 그러면 F-1은 무조건 음수지. 그러면 F2가 양수고 F-1이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X축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Y는 0이라는 직선이 얘보다는 아래, 얘보다는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즉 X축이 여기 어딘가 2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 2가 있는데 X축이 여기 마이너스라고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라고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 나아가서 F-1은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F-1이 얘보다 더 위에 있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X축이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최고 차항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축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찾았고요. 이런 식을 가지고 찾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6이래. 자,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표현해 보시면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즉,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2가 마이너스 2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놈 알고 있고요. 식 하나 알고 있고요. 여기 식 2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저 식 2개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fx를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냐면 자, 2차 함수는 식이 항상 3개 필요하거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니까 나머지 식 하나는 여기 대칭 축 1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축 1이기 때문에 fx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a에 x-1의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지. 대칭 축이 1이 되니까.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26이다. 그리고 요놈 대입 풀어버리면 a, b의 값이 나와서 연립하면 fx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 절대값을 벗겨서 이렇게 하면은 좀 알아듣기는 쉬운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 뭐 알아듣기 좀 쉬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440번 끝. 자, 446번 446번 거고요. 쉬웁니다. 자, 문제 보세요. A기업에서 판매 금액이 100만원인 노트북을 300대 판매하였다. 100만원을 300대 판매했대요. 자, 근데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는데요. 판매 금액이 1% 증가할 때마다 판매 대수는 2대씩 감소하는데요. 이때 이번 달 노트북의 판매 금액이 지난달 판매 금액보다 A% 증가했다. 지난달 그래서 A%가 증가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때 한 달 동안 총 판매 금액이 B만 원으로 추대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지난달 자, 지난달에는 판매 금액을 100만원으로 잡고 개수를 300개로 잡아서 지난달에는 이만큼 판매를 했대요. 자, 그럼 어쨌든 지난달에 대한 내가 판매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100 곱하기 300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팔았냐면 이번 달에는 100만원에서 1%를 올릴 때마다 2대씩 감소한대. 그럼 1%를 몇 번 올렸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x를 잡아야지. 맞니? 자, 그러면 100만원에서 1%씩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1%를 올린다고 하면 1 더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원래. 맞아? 근데 이렇게 몇 번 올리는지 모르니까 x를 곱해줘야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개수는 2대씩 감소한대. 즉 개수는 300에서 2대씩 감소하니까 이런 형태가 이번 달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지난달하고 이번 달의 금액을 잡았는데요. 이번 달의 판매 금액이 지난달에 비해서 A%가 올랐대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번 달의 판매 금액이 지난달의 판매 금액에서 A%가 올랐대. 그 말은 여기에서 A%를 올려버린 1 더하기 100분의 A를 한 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서 A% 오른 게 이번 달하고 똑같다 이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근데 이때 한 달 동안 판매한 총 판매 금액의 최대값? 한 달 동안이니까? 잘못했나? 1% 증가할 때마다 대시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총 판매 금액이 의미하는 건 이번 달 판매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이 되나요? 한 달 동안 총 판매 금액이 의미하는 건 이번 달 판매 금액을 의미하는 거지. 저번 달 판매 금액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이 B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는 같은 게 아닌 거. 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의 최대값이 지금 B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의 최대값 뭐야? 2차식이잖아.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대칭축을 찾으면 X값이 나오겠지? 근데 전개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근을 찾아야지. 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2차 함수고요. 자, 근 찾아봐. 여기 X에 뭐 대입해야지 0돼요?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야지 0되죠? 맞습니까? 여기는 X에 뭐 대입해야 0돼요? 150 대입해야 0되죠? 그래서 대칭축을 이놈을 2분의 마이너스 100 더하기 150. 그래서 X가 25일 때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X가 25일 때 최대다라고 찾았으니까 갑니다. 자, 총 판매액이 의미하는 건 이 B는 여기에다가 25를 대입한 100 곱하기 1 더하기 자 25 대입해봐 4분의 1 곱하기 자 25 대입해봐 그러면 250 이렇게 나오죠? 얘가 B고요. 따라오세요. 자, A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한 게 A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지. 얘. 민주 왜 이렇게 더럽냐? 자, 100 곱하기 3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A를 한 게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를 또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A제곱분의 B 구하는 거예요. 응? A제곱분의 B 구하는 거예요. A제곱분의 B 구하는 건데 왜? A도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또 A 구하는 겁니다. 자, A 구할게요. 자, 100 날려. 그 다음 양쪽에 50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6에 1 더하기 100분의 A가 곱하니까 4분의 25가 되고요. 이거 6으로 나눠. 이런 쓰레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A가 A를 구하는 거니까 24분의 25에서 1을 빼야겠죠? 즉 2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A는 양쪽에 100을 곱하니까 24분의 100이 A가 되겠네요. A는 24분의 100. 4로 나눠주시면 6분의 25. 얘가 A고요. 주어진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그 A제곱분의 B를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이거 뭐야?